번째 이따가 9시에 여러분들은 남으셔서 오늘은 질문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그래서 9시에 앞부분 시험 범위 전체 해가지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좀 하고 가시고 수연이는 그 교과서 변형 4주차는 월요일에 줄 테니까 그때 풀어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그 변형 문제 줄 테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연이는 그 전에 교과서 줬던 거랑 그 다음에 오늘 원의 방정식 부분 해가지고 앞부분 너 못 들은 거 있지? 수요일에 못 들었던 거. 그걸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 들은 후에 이렇게 약간 좀 첨삭하는 시간이 있다가 좀 가질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오늘 교재는 66쪽을 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66쪽을 피시면 되겠고 66쪽에 있는 내용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별거는 없는데 오늘 하는 건 사실 앞에 있는 거랑 크게 관련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거랑 관련이 있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실 수는 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들을 수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해를 하는 건 중요해요. 대체 여기까지는요? 소리 잘 나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 수는 있는데 그런가 보다는 할 수 있는데 그 그런가 보다와 더불어서 얘네들을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 왜 그런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지? 외우는 건 아니야. 그래서 외우는 건 아니고 왜 그런지 알면은 저절로 외워지게 됩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그렇게 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66쪽에 여기 있는 대표 7번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여기 대표 7번의 문제를 보면 처음 A가 저렇게 주어져 있고 원이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선분 AP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찾아달라는 게 여기 문제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저게 뭔 소리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는 해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내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저게 뭔 말일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 저게 뭔 말일까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되겠냐면 여기 원이 있었던 거야. 그쵸? 여기까지는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원은 원이래. 그럼 원이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이 원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원밖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있더래.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여기 있다라고 칩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원밖에 있는 점에서부터 이 원까지 이어졌을 때 선분이 생겨. 길이가 생긴단 말이야. 그랬을 때 걔네들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짧은 걸 찾아주세요. 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나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제 원위의 무언가를 잡아요.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얘가 가장 짧을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떨 때가 가장 길어요?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가 계속 쭉 가는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뭐 이쯤에 있다라고 치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빨간색으로 연결했을 때 얘가 최대값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라는 게 지금 여기 있는 대표형 7번의 포인트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니까 뭔 말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나요? 그치? 한마디도 모르겠던 거를 그려보면 돼. 그래서 너네 수학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야. 특히 여기 1단원은 그런데 뭔 말인지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으면 그려보세요. 그래야 오히려 식이 나와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너네 설명을 해주려고 그리는 게 아니라 너네가 문제 풀 때도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똑같이 한번 그려놓고 가면 돼. 그림은 뭐 정교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알아볼 수만 있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만 생각을 해보자. 너네가 만약에 내가 여기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최소값은 가장 긴 거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가장 짧은 거를 얘기할까요? 최소값은. 가장 짧은 값을 얘기해 주는 게 최소값이야.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최소값을 찾아주는데 최소값은 가장 짧은 값을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가장 짧은 거.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짧은 것을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여기 있는 요 점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소리일까? 아니면 많이 안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소리일까? 많이 안 떨어져 있어야 돼. 왜냐면은 거리, 길이라는 거는 간격이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가장 짧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건데 그 순간이 바로 어디일까요? 이거를 찾아주는 게 여기 첫 번째이기 때문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소값 가장 짧은 거를 찾을 때는 결국 뭐냐? 그냥 여기 있는 얘 점과 결국 우리는 점 사이의 간격이 결국 뭐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그 간격이 가장 짧은 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격이 가장 짧은 순간을 얘기할 거야.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를 하려고 해.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가장 짧게 되는 그 순간은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거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최대값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이라는 것은 그러면 과연 도대체 뭔데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최대값은 가장 짧은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가장 긴 것을 얘기합니까? 가장 긴 걸 얘기하지. 그러면 한번 지연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가장 긴 거를 얘기한다 그랬어 얘는. 그럼 가장 긴 거야. 그럼 점이 제일 많이 떨어져 있어야 돼? 아니면 제일 조금 떨어져 있어야 돼? 최대한 멀리. 그치?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거라 이런 느낌인 거지. 예를 들면 너네들의 전남친과 너네 사이의 거리죠. 그러면은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게 맞지. 그치? 여기까지는요? 최대값은 그런 경우야.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지거라 돼.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내고 싶으면 가장 긴 거를 찾아주면 되고요. 그럼 가장 긴 것은 바로 뭐냐? 그래 이거야.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있을 건데 그때 여기 있는 얘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나는 가장 뭐한 거를 찾아주면 되는 거냐면은요. 그래서 이 간격이 가장 긴 순간을 우리가 찾아줘서 얘네들의 거리를 잰다.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볼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순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그 순간이 과연 언제입니까? 라는 것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걔네가 과연 언제입니까? 그것까지만 우리가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이 과연 언제이니?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그 순간 보여주는 건 되게 쉬워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지금 저기 저 그림이 있는데 그럼 얘가 이렇게 가장 가까워야 된대.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요 중심이 있을 거란 말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이랑 최대한 가까워진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요 중심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중심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가장 가깝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얘가 얘랑 가까워진다는 건 오히려 얘가 이쪽으로 점점 온다는 소리지. 그럼 점점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중심에선 점점 멀어져 아니면 안 멀어져? 더 많이 벌어져 있겠지 얘가. 그러니까 최소값이 되는 그 순간은 결국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가장 짧은 순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얘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중심에서는 가장 먼 순간을 얘기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원의 중심과는 우리가 원의 중심과 비교를 했을 때 원의 중심과 가장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멀리 떨어진 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 떨어진 순간을 잡아서 우리는 그거를 최소값이라고 잡을 거야. 그러니까 중심에서는 오히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간격을 봤을 때 이 간격이 지금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제일 많이 벌어졌대. 즉 얘가 현재 최대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제가 제일 많이 벌어졌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최대값, 가장 긴 거를 찾는다는 거는 오히려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길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가장 긴 순간을 만들려면은 결국 뭐야? 이 중심까지의 거리에서의 최대가 된 거에서 더 최대가 되도록 더 벌어지면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원의 중심에서 벌어진 만큼을 더 떨어뜨리면 된다라는 소리가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의 중심과 다시 얘기하면 뭐 해주시면 되냐면요. 또 가장 멀리 떨어뜨리면 돼. 그래서 가장 멀리 떨어뜨리는 순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게임은 다 끝난 겁니다. 왜? 쟤네 둘 다 공통점은 원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순간을 찾아주세요가 정답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어떤 중심이 있을 건데 이 중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순간을 찾아주셈.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최종 답이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우리가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걸 배우냐면 여기 있는 요 원의 중심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를 배운단 말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순간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 거기까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 알겠지? 그럼 원의 중심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그 순간은 우리는 세 글자로 뭐를 갖는 순간이라고 얘기했었나요? 그걸 딱 세 글자로 얘기하기는 해.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던 그 순간을 우리는 세 글자로 이걸 뭐가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이걸 우리는 반지름이라 얘기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반지름이에요. 알겠죠? 왜? 현의 길이 중에서 가장 긴 거를 찾아달라는 소리인데 현의 길이 중에서 가장 긴 건 지름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현의 길이 중에서 가장 긴 건 지름이니까 중심에서부터 그럼 그 지름의 딱 절반인 거야. 됐어요? 그럼 지름의 절반이기 때문에 걔가 그래서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도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제일 많이 떨어졌지. 그럼 얘도 세 글자로 뭐가 된다는 거야? 얘도 세 글자로 똑같이 뭐가 돼야 돼? 그치? 얘도 반지름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야. 왜? 우리는 얘네 최대 최소 구하는 건 결국은 반지름과 나머지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반지름과 나머지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겠냐?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고정적인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중심에서부터 여기 원 밖에 있는 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를 고정점으로 잡았을 때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요 점을 잡아서 나는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잡을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D라고 잡았을 때 최소값은 그 중에서 요 반지름만큼만 날리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반지름만큼만 지워버리면 여기만 남게 될 거고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최소값이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 구하는 그 순간은 그래서 어떤 순간이니? 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중심과 원 밖에 있는 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거기서 누구만 빼주기만 하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쓸모없는 건 반지름이니까 반지름만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고 최대값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여기 있는 얘에서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반지름만큼을 더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만큼만 더 가야 되는 그 순간을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우리는 반지름만 더해준 것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최대값. 그러니까 얘가 가장 긴 순간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저 공식을 보면은 외워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왜 그런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왜 그런지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만 찾아주게 되면 끝이 나니까 그냥 빠르게 보고 갑시다. 그럼 빨리 보고 갑시다. 빨리 보고 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쟤네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땐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었던 쟤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4x-4y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1은 0 얘의 중심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야. 왜? 중심과 원 밖에 있는 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에 뭐를 찾아주는 게 시작이 돼야 되냐면은요. 그래서 나는 제 중심을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제 중심을 한번 찾아보지 뭐. 그러면서 우리가 중심을 다시 한번 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니까 그럼 중심 만들기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중심 만들기로 가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수요일날 배웠어.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요렇게 서로 묶어서 뭐가 되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리 수요일날 얘기했었어. 그때 이거 만들 때는요 분명히 얘기했지. 여기는 누구끼리 모으라고 수연아? 여기는 내가 누구끼리 모으라 그랬어요? 그렇지. 여기는 x가 붙어있는 애들끼리 다 모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기에 우리는 x제곱과 4x를 모아.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누구끼리 모으라 그랬지 내가? 여기는 누구끼리 모으라 그랬지? 그렇지. 여기는 y끼리만 모아. 그러니까 뒤에 y 있는 애들끼리만 끼려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에서는 y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몇 y가 있냐면 4y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가 바로 붙는다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얘가 쩔이죠. 그러니까 얘가 현재 나머지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나머지 그럼 저기서 쓸모없었던 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만 넘겨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고 나는 여기에 있는 얘네 봐. 여기 동그라미 친, 여기 동그라미 친 그런 애들을 여기다가 똑같이 다 뭐 해주면 되는 거냐면 똑같이 더해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애들끼리 다 똑같이 더해주는 게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됐지? 그럼 우리 내가 그 얘기했었어요. 이거 쉽게 찾는 방법 있다 그랬지? 맞아? 기억나? 기억나 혹시? 기억나? 수연이?
그치? 이거 내가 쉽게 찾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 그럼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쉽게 찾는 방법은 내가 얘기했지. 여기 가운데 있는 숫자 4를 얼마로 나눈 다음에 2로 나누고 그걸 뭐 해주면 된다 그랬냐면 이렇게 제곱해주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4를 2로 나누면 2니까 2의 제곱은 4. 그래서 여기엔 4를 더해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여기 있는 요 가운데 숫자 있지. 왜 그런지는 나중에 시험 끝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당장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일단은 외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거 약간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중3 내용인데 지금 그것까지 설명해주면서 가기에는 너무 약간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은 그냥 외우시면 돼. 알겠지?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왜 그런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서 그래. 알겠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이거. 결론은 일단은 여기 있는 요 뒤에 있는 숫자를 내 맘대로 추가하고 싶을 땐 여기 있는 이 숫자를 반으로 나눈 거에 제곱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마이너스 4를 반으로 나눈 거 그거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4.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럼 여기 왼쪽에 나는 더하기 4 있고 더하기 4를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더하기 4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를 보여주게 되면은 봐. 그때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거는 결국 뭐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 있지. 이거 안에 거. 맞나요? 그럼 여기 안에 거 있는 걸로 해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1창에 계속 그대로 끼려오고 그 다음에 얘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그대로 끼려오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더하기 2에 그래서 얘가 그래서 제곱이 되었고 거기에 우리는 그럼 y도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 있는 얘 개수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끼려오고 얘 반이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2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거 부호는 무시한다. 여기 뒤에 오는 거는. 그랬을 때 여기 부호 무시해서 결국 우리는 y-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1 더하기 4 더하기 4에서 그래서 얘가 9가 되도록 해요.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인수분해. 이게 바로 완전 제곱식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면은요. 이런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인수분해 공식 1이거든요. 이래서 인수분해 공식 1 이렇게 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제일 먼저 얘부터 가르치고 이거 외워. 어떻게든 외워. 이럴 거야 아마. 그치? 그래서 그거 어떻게든 외워? 라고 했던 그 공식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앞에 거 제곱에 우리는 더하기 우리는 앞에 거 뒤에 거 제곱하기 전에 거 2배 해주고 거기에 우리는 뒤에 거 제곱을 해주면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데 잘 봐. 그럼 이럴 때는 그냥 여기 제곱하기 전에 것들만 떼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각 문자 제곱하기 전에 것들 떼와서 A랑 B 떼와.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제곱하는데 그때 여기 가운데 거 부호 끼려줘야 되거든. 그때 그 부호 끼려주는 건 누구로 끼려주면 되냐면 쟤로 끼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 곱하기 x가 있고 더하기 9가 있다라고 치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9는 뭐의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 9는 뭐를 2번 곱해서 만든 거야? 3 2번 곱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3을 2번 곱해서 만들어낸 것.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 결국 제곱하기 전에 것들을 끼려와.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x 끼려오고 3 끼려오고 제곱.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연결하고 있는 부호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플러스로 연결.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약간 이 공식을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는? 그런 방법에 따라서 얘네들도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도 제곱하기 전에 거 끼려오고 가운데 거 플러스 끼려오고 이렇게 된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면 제곱하기 전에 거 끼려오고 부호 마이너스 끼려오고 이렇게 된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찾아주면 돼. 지연이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찾아줬을 때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 얘 중심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필요한 건 중심이니까. 됐죠? 그럼 얘 중심은 내가 얘기했지. 이렇게 찾았을 때 중심은 월요일에 얘기했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그치. 얘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가 0이 되도록 x를 찾아봐. 그럼 나는 여기에 x 더하기 2가 0 될 거야. 그때 x 값은 마이너스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저기 앞에 거 0 되는 순간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0 되는 순간 얘 y가 얼마일 때 0 돼요? 2일 때 0 되지. 왜? 2 빼기 2 하면 0 되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2. 이렇게 되는 중심이 만들어져.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었고 반지름도 그럼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반지름은 누가 될까요? 그래서 반지름은 누가 될까요? 9 아니면 3. 그렇지. 반지름은 여기 오른쪽 거를 제곱하기 전에 거 찾아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9 제곱하기 전에 나오는 건 3이니까. 그래서 반지름 3이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끝났어요. 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최대값 대문자 m은 결국 나는 여기 있는 저 중심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우리는 반지름을 더한 것이 되고 우린 여기 있는 최소값 자체는 중심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쟤네들을 더한 거를 찾아달라는 게 최종 정답이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더한 거를 찾을 거거든? 그럼 얘네들을 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대문자 m과 소문자 m을 더한 거는 결국 뭐야? 얘네들은 똑같으니까 지워져. 그럼 남은 애들만 2개가 남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뭘 찾아달라는 소리냐면 D의 2배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D가 뭐였는데? 라고 한다면 얘가 아까 얘기했던 그게 바로 중심과 바로 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냐면은요. 원 밖에 있는 한 점.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린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답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중심이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2,2였고 저기 원 밖에 있는 한 점이 몇 컴마 몇이었냐면 여기 있는 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였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2에서부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는 겁니다. 기억나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혹시 기억나나? 지연이 기억나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이거 기억나 혹시? 아니야? 수연이 기억나? 루트 씌우고 지연이 조금 기억 날랑말랑하지? x의 끼를 뭐하고? 제곱하기 전에 아니야 그치 x는 x끼리 서로 빼고 y는 y끼리 서로 빼고 그 다음에 서로 제곱한 다음에 더해준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기억나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x는 x끼리 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 제곱하고 그 다음에 나는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 그거 제곱해서 더해준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거 계산해주게 되면 얘는 2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가 4. 그럼 얘는 6의 제곱이니까 36이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루트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40이 돼. 자 정리가 될 것 같죠? 하시면 돼요. 그럼 정리하는 방법은 뭐 하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소인수분해 하시면 돼. 됐죠? 그러면 제일 먼저 2로 나누니까 2 나누면 20 2 나누면은 10 2 나누면 5니까 여기서 끝. 됐지?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개 묶인 거 누구 있어요? 두 번 묶을 수 있는 건 2가 있지. 그럼 얘네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루트 L 그래서 이 두 개 있었다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 곱했다는 소리니까. 알겠지? 거기 우리는 2 곱하기 5 하면 10. 그래서 얘네 쪼개주면은 돼. 그래서 정답은 몇 루트 몇이 되냐면 2루트 10이 돼. 이 정도는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 2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숫자 있죠? 이 밖에 있는 숫자에다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루트 몇이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은 2D. 그럼 2D는 그래서 여기에 2배 해주면 됩니다. 그럼 2루트 10에다가 2배 하시면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2 곱하면 되겠네? 그럼 2 곱하기 2 하면 얼마니까요? 4. 그러니까 몇 루트 몇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그 정답은 4루트 10이네. 이렇게 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 먼저 좀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 밑에 문제들은 이따가 한번 좀 쫙쫙 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 정도 선까지 해당하는 거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응용이 되면 요걸 가지고 응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뒤에 있긴 있는데 봐봐. 뒤에 있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점이 아니라 선으로 줬을 때 그럼 걔네들 사이에 최대 최소 구하는 것도 똑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다만 조금 달라져. 그거는 따로 해주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응용하면은 거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자, 정리 먼저 하세요. 그래서 여기 정리 먼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 우리는 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쪽. 여기 내용을 하나 좀 같이 중요한 거 하나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거 하나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원리만 알면 되는 거. 그래서 원리만 알면 되는 거. 앞에 개념은 하나 정도는 필요한데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공식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그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판별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가 있는데 어차피 안 쓰니까 얘는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무시하고 넘어가고 여기 두 번째 방법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잘 봐. 여기 두 번째 방법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개념 먼저 설명해주고 관련 문제들 풀어주면 아마 시간 얼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접산의 방정식 입문만 좀 해주고 쉬운 거 하나만 해주고 공식 그냥 외워서 갖다 쓰는 거 하나만 해주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같이 한번 봤을 때 이런 거야. 얘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건데요? 라고 했을 때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잘 봐. 내가 너네 이해를 되게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뭐 하나 좀 그려볼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봐봐. 뭔지 알겠지 이거? 여기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내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어떤 선을 그릴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떤 선을 하나 그려볼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얘가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봐봐. 그럼 어떤 선이 좀 될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돼 있는 선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선을 이렇게 다시 연결을 해보면 어떤 선이냐면 이렇게 해서 붙여서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 선이 생길 수 있는 거야. 이런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니?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경우. 딱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 이걸 얘기해 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은요? 이렇게. 안 만나도 돼요? 안 돼요? 이것도 돼야 안 돼? 이것도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 상태니까 그럼 마지막 거는 이런 것까지. 그럼 이렇게 총 세 가지를 한번 좀 끼려보려고 그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원과 직선은 항상 어떤 경우밖에 안 되냐면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 각각의 상황에 맞춘 이름이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남.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여기 1번이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두 번째가 몇 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두 번째예요. 여기 몇 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두 번째예요. 그치? 여기는 얘가 여기 있는 요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몇 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두 번째냐면 이렇게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남.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여기 있는 두 번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점에서만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예 안 만나도 상관은 없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아예 안 만남.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는 총 세 가지 경우가 있었고 그 세 가지 경우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건 여기 두 개 점에서 만나는 경우부터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두 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에서 만나는 경우,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어떤 거에서부터 얘기해 볼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얘를 중심으로 잡았을 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중심에서부터 얘 직선까지의 간격을 한번 재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간격을 쟀을 때 나오게 되는 거리가 우린 얘가 D라고 잡았을 때 여기 있었던 얘의 간격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 원에서는 항상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럼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가 똑같이 여기 중심에서 출발해서 여기 있는 얘 원 위에 있는 점까지 만나는 그랬을 때 여기에는 항상 가지고 있는 간격은 반지름이라는 것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D랑 R 얘네들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니? 이렇게 우리가 궁금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딱 봐도 누가 더 길다라는 게 보이냐면은 반지름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에서 훨씬 더 긴 거는 당연히 반지름이 훨씬 더 길다라는 거는 보여줄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그래서 뭐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던 D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반지름 R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누가 더 길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냐면 반지름이 더 길다. 이거 하나 보여주면 돼. 1번 설명 끝난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경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거를 우리는 있어 보이는 말로 학교 선생님들도 요즘 다 이 말 쓰는데 다 무슨 말을 쓰냐면은 이렇게 접한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실제로 얘네가 접하는 경우를 얘기하겠다. 그게 바로 여기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접하는 경우일 때는 어떻게 답을 구하니? 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접하는 경우일 때는 어떻게 답을 내주면 돼? 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그럼 얘가 유일하게 바뀌는 게 뭐니? 그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유일하게 바뀌는 건 뭐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툭 하고 나오죠. 바로 나는 누가 바뀐다는 걸 할 수 있냐면 얘 중심에서부터 여기 있는 얘 직선 사이의 간격이 달라져요. 이것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다른 건 다 얘기는 못하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얘만 이렇게 딱 잡아줬을 때 얘만 지금 현재 달라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다시 뭐야? 이 달라진 거랑 요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얘네들 사이의 관계만 이해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여기서 봤을 때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던 D와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 R 얘네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계가 도대체 뭘까요? 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알겠죠? 그때 우린 여기에 있을 때 이 점에 주목을 해보면 여기 있는 이 점이 현재 무슨 점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냐면 우린 얘가 현재 접하고 있는 점이라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접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잡아서 얘를 접점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는 얘를 접점이라고 했을 때 이 접점의 특징은 반드시 원 위에 있나요? 아니면 원 밖에 있나요? 원 위에 존재하는 점을 접점이라 그래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랑 같은 거야. 여기 있는 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것이 점과 원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거랑 같은 거야. 다시. 그럼 얘는 결국 반지름과 같을 겁니까? 아니면 다를 겁니까?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얘네들 접하는 경우일 땐 둘이 서로 갖다 풀어주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됐어요? 그게 저기 D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개념 참 쉽죠? 그럼 안 만나는 경우도 똑같아. 그럼 안 만나는 경우도 완벽하게 똑같이. 뭐가 또 달라졌냐면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얘가 또 달라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것만 비교하면 돼. 그러니까 유일하게 또 달라진 거리였던 여기에 있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던 D와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지름. 셋 중에 누가 더 길어요?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안 만나는 경우 그럼 여기 있는 얘 점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던 여기 있는 반지름과 얘네들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긴지만 확인해 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둘 중에 누가 더 길어요? 얘가 훨씬 더 길지. 왜? 많이 떨어졌으면 많이 긴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제가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얘가 더 큰.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어요. 먼저.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 그래서 우리 35분까지 쉬었다가 35분에 이어서 갈게요. 알겠죠?
니네는 연휴를 가지면서 방학을 갖는 동안 나는 연휴를 못 갖는다는 이 슬픈 전설이 있죠. 아, 인생. 에휴, 인생이란. 왜. 인생이란. 자, 이거나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거나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해 준 거는 여기 세 개만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있는 세 개 얘기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요 세 개를 같이 한번 판단해 보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기 있는 쟤를 판단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1번, 2번, 3번을 풀 거야. 우리 교재 EX에 똑같이 있어요. 1번, 2번, 3번을 풀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줘야 되는 거는 하나 좀 정리 좀 해놓고 가세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분명히 했었을 겁니다만 기억이 안 나겠죠?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적어놓고 가주세요. 제발.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려면 여기는 1번과 2번과 3번을 풀려면 적어도 저기 있는 제 어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난 여기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할 테니까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점이 있었고 나는 여기에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얘 점과 그 다음에 그 점과 많이 떨어져 있는 직선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재보세요 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한번 재보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잴 겁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기도 해요. 됐습니까? 그럼 얘네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사실상 얘네들 간에 떨어져 있는 간격을 재란 소리기도 해. 다시 한번 뭐냐면 수직으로 내려있는 거리를 재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지? 그럼 이거 증명은 내가 그때 막 하면서 이거 그지 같으니까 하는 방법 알려주고 결국 결론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죠? 뭐 증명이 궁금하신 분은요 이따가 질문을 하시면 내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걸 들으면은 그냥 저 사람 수학 잘하네? 하고 니네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됐니? 왜냐? 나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그냥 수학 잘하네? 하고 끝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내가 알려준 결론만 잘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여기 있는 직선 밖에 있는 점 n, n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선 그래서 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잡았을 때 나는 저기 있는 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다. 그때 나는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내가 d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 있는 d는 그럼 어떻게 찾니? 라는 얘기 드린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 그 d를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나는 그 d를 쉽게 우리가 답을 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괜찮아요? 그랬을 때 나는 여기에서 우리는 분모는 뭘 씌우면 되냐면 루트 씌우면 돼. 그래서 루트 씌우고 나는 누구랑 누구 다 좋으면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직선 있죠. 그때 난 여기 있는 직선에 주어졌던 여기 있는 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그러니까 나는 x랑 y 앞에 붙어있는 숫자들을 각각 가져와.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숫자들을 가지고 와서 그 숫자들을 제곱해서 얘네들도 제곱해서 더해주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분모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결국 어디에 집중하라 그랬냐면은 여기 있는 요 x, 여기 있는 y에 집중을 해서 여기 있는 요 n, n을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 그래서 x 대신에 m을 그러니까 나는 am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n, y 대신에 n을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bn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우리는 마지막 c 이렇게 잡아줬을 때 얘네들의 함수값을 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니까? 바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마이너스가 인정이 된다는 점.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를 챙겨야 돼? 아니면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거리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버리는 가장 좋은 길은 이거예요. 절대값. 그래서 절대값 붙이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 공식만 알고 넘어가 주세요. 그럼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아마 저기 있는 1번, 2번, 3번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저기 먼저 저 공식부터 빠르게 정리하시고 정리 다 됐으면 날 보시면 됩니다. 정리 다 됐으면 나를 보시면 됩니다. 다 됐죠? 이거 정리는 다 됐지?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봐봐. 그럼 1번, 2번, 3번 다 필요 없고 일단은
공통적으로 볼 거는 어쨌든 제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안 만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해 보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 위해서 가져올 게 결국 뭐가 될 거냐면 그래 나는 지금부터 뭘 가져올 거냐면 오케이. 나는 그래서 우리 저기 있는 제 원의 중심에서부터 나는 저기 있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린 여기 있는 요 원의 사이의 중심을 읽어보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중심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기 제곱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가 있을 텐데 요 제곱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각각 얼마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심일까요? 중심은 저기 제곱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각각 얼마가 되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될까요? 그치? 제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려고 얘도 0이 되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다시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의 중심을 찾으면 각각에 주어졌던 저기 있는 x, y 둘 다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보지롱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럼 x가 얼마일 때 쟤는 0이 돼? 그러니까 x가 0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럼 x는 얼마야? 0인 거야. 말장난이지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0이야. 그럼 y도 마찬가지 얼마가 돼? 그러니까 제가 0이 될 거니까 y도 얼마가 되면 돼? 0이 되면 돼. 그러니까 중심 0,0에서부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직선은 저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직선 2x-y 그 다음에 더하기 k는 0. 우리는 이걸 그대로 찾아준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지롱.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씌웠을 때 그럼 루트를 보면 나는 여기는 루트 그럼 나는 여기 x 앞에 y 앞에 숫자들을 각각 뭐 해주면 되는 거냐면 제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나는 여기 x 앞에 숫자 2도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 제곱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 뭐 해주는 거냐면 제곱 그리고 나서 우리 분모는 2를 더해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분자는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었던 요 x 대신에 여기 있었던 0이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y 대신에 여기 있었던 0이 똑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죽을 거 다 죽고 남은 건 누구만 남았냐면 k만 남았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k의 절대값이 되겠지.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했더니 얘가 그래서 루트 분모는 4 더하기 1이니까 그래서 분모 루트 5분의 분자 절대값 k가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공식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다. 이게 나왔다. 이게 저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뭘 비교하면 되는 거냐면 그때 저기 있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거랑 나는 여기 있는 두 번째로 주어진 것 반지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원의 반지름은? 원의 반지름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여기 원의 반지름은 여기 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 제곱하기 전에 거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1 제곱하기 전에 건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 제곱하면 1이야? 1. 그럼 반지름은 얼마야?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비교하라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얘네들을 비교해라. 그래서 우리는 1번도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루트 5분의 절대값 k와 1 이렇게 비교하는 거고 됐어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루트 5분의 절대값 k와 1 이렇게 비교하는 거고 안 만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루트 5분의 절대값 k와 1 이렇게 비교해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첫 번째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얘기하려고 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해봐. 누가 더 길다 그랬어요? 반지름 아니면 여기 거리? 여기 있는 1 반지름이 더 긴 경우가 이 첫 번째 답.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럼 두 번째 답은 쟤네들이 서로 뭐 한 경우라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거. 이게 답.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지막 거는요. 누가 더 길면 된다고요? 응, 얘가 훨씬 더 길면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모에 있는 루트 5가 되게 마음에 안 들지. 그럼 루트 5들은 곱해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되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5들을 우리가 곱해주게 되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절대값 k가 배어나는 루트 5보다 작던데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두 번째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절대값 k 잡아줬는데 얘가 결국 루트 5랑 같던데 이거 보여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제 절대값 붙은 게 루트 5랑 같은데 이거 보여주면 되겠고 그럼 마지막 거는 저기 있는 제 절대값 k 붙은 거랑 나는 여기 있는 루트 5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길면 된대? 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냐면 이번 얘가 더 큰데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범위 어떻게 구하는지만 보여줄게. 그러면 잘 봐. 그럼 얘네들의 범위를 구할 때 절대값은요.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뚜뚜뚜뚜뚜뚜뚜 하나의 선이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절대값이라는 건 결국 어떤 점에서부터 어떤 점 사이에 간격을 얘기해 주는 게 절대값이라는 건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절대값이라는 거의 정의는 어떤 점에서부터 어떤 점 사이의 거리를 잰 게 이미 절대값이야. 그러니까 절대값은 이미 간격이란 소리야.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여기 있는 얘 절대값 k가 루트 5보다 작으란 소리는 결국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얘 간격이 얘보다 작아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간격이 얘보다 작아주세요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간격이 도대체 뭔데?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 간격은 여기 있는 요 시작점이 무조건 얼마일 때부터 우리가 출발을 한다라고 배우나요? 중1 때 배워요. 중1 때. 절대값은 어디에서부터의 간격이 되는 걸까? 중심은 맞는데 그럼 우리 모든 수의 중심 다시 한번 모든 수의 정가운데 얘는 얼마를 기준 잡아서 갈까? 모든 숫자의 기준점 그게 얼마야? 그게 0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어떤 숫자 사이의 간격을 잰 게 절대값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루트 5보다 작으라는 건 이 간격이 이쯤에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막 이런 식으로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인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절대값 입장에서 봤을 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내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5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간격으로 왼쪽으로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5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얘네들의 간격이 둘 다 똑같이 루트 5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아니까 그럼 요렇게 절대값을 잡아서 봤을 때 우린 걔보다 절대값이 훨씬 더 작았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더 작으라는 거는 간격이 이쪽 안에 어딘가에 들어가 있으세요를 얘기해 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맞아 틀려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 안에 어딘가에 들어가 주세요 라고 한다면 사실상 여기에서 이쪽에서 잡아줬을 때 나오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인정? 그럼 이거 인정하는 순간 답 다 나온 거야. 왜? 그러면 적어도 얘는 어떤 범위를 만족해 주세요가 되는 거냐면 적어도 얘네들 사이에 있어 주세요 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K의 입장에서 그러면 얘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냐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루트 5와 루트 5 사이에 있던데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절대값이 있으면 이걸 한번 그려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간격을 잘 봐. 됐어요?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돼요. 사이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는 건 더 큰 거고 왼쪽에 있다면 더 작은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거 하나로 연결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절대값이 둘이 서로 같다 그랬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절대값이 서로 같다 그랬지. 그럼 절대값이 서로 같다는 건 우리가 K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K는 뭐랑 뭐가 같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걸까요? K가 뭐랑 뭐가 같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절대값 붙은 간격이 루트 5랑 완벽하게 똑같대. 그러면 얘네 둘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 답은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그래서 루트 5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 5도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답.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두 번째 답은 그래서 둘 다 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게
3번. 그럼 3번은 더 벌어졌다는 소리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해줄 범위가 바로 어디냐면은 이쪽이겠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쪽이겠네? 라는 범위를 보여주면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K각에서 누구보다 작으면 되는 거냐면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든가 아니면 얘가 좀 더 오른쪽으로 가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K가 루트 5보다 더 커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절대값의 범위를 우리가 판단을 해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 절대값의 범위를 판단해 주는 건 결국 여기 있는 수직선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좀 귀찮더라도 한번 좀 이해가 되실 때까지는 한번 좀 그려보고 거기에 맞춰서 답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가지고 대표형 2번으로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고 오늘은 끝낼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어차피 접선의 방정식 하나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은 월요일로 해도 충분해요.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을 엄청나게 대단하게 어려운 것까지는 안 할 거라서.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저기 대표형 2번 오늘 얘 하나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안 할 거예요. 현의 길이 구하는 건. 현의 길이 구하는 건 따로 하지 않을게요. 3번은. 알겠지? 3번 따로 안 하고 4번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근데 접선의 방정식은 어차피 결과만 외우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얘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특히 인성이랑 인화는 실제로 이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문제를 물어봤을 때 너네가 똑같이 풀면 되는 거잖아. 나중에 답만 잘 구하면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안 나오진 않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주면서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생각보다 내용은 안 어렵잖아. 너네 지금 현재 봤을 때. 그치? 내용은 별로 안 어렵지. 계산이 그냥 그지 같을 뿐이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그 계산만 잘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다음 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봐. 자, 우린 저기 있는 원과 직선이 나는 첫 번째는 서로 다른 2점, 두 번째는 1점, 세 번째는 안 만났으면 좋겠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서 2번에 괄호치고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는 세 글자로 뭐라고 바꿔도 된다라는 거야. 그치? 이거 이렇게 나와도 똑같이 푸는 거야. 그냥 접한다. 이거는 그냥 한 점에서 만난다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그럼 얘네 1번, 2번, 3번을 나란히 다 풀 거지. 그냥 공통적인 상황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셋 다 우리는 공통적인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비교할 것은 바로 뭐냐면 그래서 내가 비교할 건 바로 두 개. 바로 나는 여기 있는 중심에서부터 우리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는 두 번째로 보는 게 바로 뭐냐면 반지름이라는 것이 있겠지. 그래서 나는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보겠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여기서의 킬 포인트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중심, 그럼 나는 실제 여기 있었던 원의 중심, 그럼 얘네들이 각각 여기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각각 얼마가 되면 되는 거냐면 0 되는 순간만 찾아주면 돼. 이거지. 그치? 그러면 x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x가 얼마예요? 얘 0 되려고 하면 x가 얼마가 되면 될까? 0. 그치? 여기까지는요. 지연이 거면 y도 똑같이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될까? 0.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게 각각 0이 되는 그 순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직선은? 자, 수연이 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반드시 저렇게 y는에 대해서 정리된 식에 대해서 쓰라 그랬어요? 아니면 요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절대 안 돼. 됐어? y는에 대해서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왜? 난 증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거에 대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저거를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써요. 그러니까 y에 대해서 쓰는 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럼 쟤네들이 저렇게 줬을 때 그럼 직선은 그냥 y에 대해서 정리한 게 아니야? 한쪽으로 다 몰아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직선 바꿔야 돼. 그래서 x 빼기 y 그 다음에 더하기 k는 0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기 있는 얘네 둘 사이의 간격을 재.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따라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 따라서 쭉 가. 그럼 나는 여기 이렇게 잡아줬을 때 루트 이렇게 딱 잡아주면 x 앞에 붙어 있는 거 y 앞에 붙어 있는 거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맞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x 앞에 숫자가 없다는 건 앞에 숫자가 1이 현재 생략되어 있다는 거야. 됐죠? 0은 아예 없어져요. 그러니까 0은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저기 숫자가 없으면 무조건 다 1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1, 여기도 1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 앞에 붙어있는 숫자 1을 제곱해주면 되고 y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얘도 제곱해서 더해주면 돼. 이게 분모야. 됐죠? 그럼 분자는 x 대신에 그래서 누가 들어오냐면 0. y 대신에도 그래서 누가 들어오냐면은요. 그래서 y 대신에도 0.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더하기 누가 있냐면 k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절대값 붙었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그래서 우리는 1 더하기 1하니까 분모는 그래서 루트 2. 그래서 나는 여기는 루트 2분의 분자가 그래서 절대값 k가 됩니다.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잡아주게 된 재와 그 다음에 무슨 지름 확인해 주는 게 그 다음이 돼요. 그랬을 때 재와 무슨 지름 확인해 주는 것이 돼? 얘랑 뭘 확인해 줘야 돼? 얘랑 확인해 줘야 되는 게 뭐야? 반지름이지. 그쵸? 그럼 반지름은 우리 누구 보는 거라고 했냐면 얘 보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곱해서 8 되는 게 뭘까? 루트야. 루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반지름 루트 8. 그냥 이렇게 쓰세요. 2 루트 2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알겠지? 그러니까 루트 8과 비교해서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이렇게만 우리가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잡아주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래서 첫 번째로 끼려줄 게 바로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었던 제 루트 2분의 절대값 k와 나는 여기 있는 루트 8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니?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럼 둘 중에 더 큰 거는 누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니까 둘 다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요? 왼쪽 오른쪽? 여기서는 오른쪽 얘가 더 크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부터 풀어주게 되면 그래서 절대값 k가 있었고 그러면 얘는 루트는 안에 것들끼리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는 곱해주게 되니까 루트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8이 얼마야? 16. 그럼 16은 4의 몇 제곱이냐면 제곱이지. 그러니까 루트 16은 그래서 이렇게 루트 4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가 4가 되는 건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결국 뭐가 될 거냐면 따라서 나는 여기 잡아주게 된 절대값 k가 누구보다 작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냐면 4보다 작던데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절대값 붙은 게 4보다 작던데 그거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 k의 범위가 찾을 수 있게 되겠지. 왜? 간격이 4보다 작은 애라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은 헷갈리면 그려봐. 그랬을 때 여기 0을 기준으로 얘가 그러면 4만큼 떨어져 있는 애가 얘네 둘이잖아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4보다 작으려면 절대값이 4보다 작으려면 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기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정답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 범위를 찾아줄 수도 있게 되겠죠. 맞죠? 그럼 얘 범위를 찾아봐. 그럼 얘 범위가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음을 얘기해 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얘 범위가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던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왜 저 범위 안에 들어갔니? 라고 한다면 여기 간격을 재봤더니요. 그 간격이 그거보다 작아야 된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구한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 간격이 그거보다 작아야 된다던데요. 라는 거를 가지고 답을 찾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번 끝.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2번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습니다. 즉, 접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접하는 경우는 결국 내가 얘기했다시피 여기 있는 제 두 개가 서로 모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 루트 2분의 절대값 k와 나는 여기 있는 루트 8이 있을 건데 둘이 서로 모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얘네들이 이번엔 똑같으면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2번은 난 여기 있는 절대값 k를 찾아준 거랑 쟤네들을 곱해서 만들어낸 루트 16 그러니까 여기 있는 4가 서로 같으면 된다 이거지. 됐죠? 그러면 간격 4만큼 떨어져 있는 거 두 개 그대로 읽어주면 되지? 그럼 그게 답이요? 그러니까 K는 누구 아니면 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K는 누구 아니면 누가 돼요? 그래서 4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나와. 이게 2번 답이에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돼. 자, 그럼 3번은요? 누가 더 크면 되나요? 그래서 안 만난다. 그럼 안 만나는 경우는 누가 더 크기만 하면은 돼? 그치? 반지름보다는 저기 있는 제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훨씬 더 크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얘랑 비교했을 때 2번에는 이 조건이 돼야 돼. 여기까지 보여주게 되면 끝. 그럼 오히려 루트 2가 올라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건 절대값 K.
얘가 현재 누구보다 크면 되냐면 루트 16이니까 4보다 크던데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지. 다시 어디에 있는 거 찾아주면 돼요? 이번엔 여기 있는 제 보라색에 있는 범위 찾아주면 답 나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무지게 저기 끼려주면 답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니까 그래서 K가 당연히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K가 누구보다 작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4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이번엔 오히려 마이너스 4보다 작지. 아니면 두 번째 K가 누구보다 커도 돼요? 그렇지. 4보다 커도 되지? 그래서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지롱. 이렇게 생각해줘도 되는 겁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연습을 하면 됩니다. 밑에 2-1번으로 한번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연습해보세요. 준비? 시작. 2-1번 한번 해보세요.